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가정사역협회가 다출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린 다채로운 가정상담 행사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포함 개정 세법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목회자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최호윤 회계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지난주 소설가 한강 씨 맨 부커상 수상으로 번역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그 나라의 말과 정서에 맞게 전달하는 일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 원문을 깊이 이해하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한 가구당 1.24명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명을 출산한 김정수 씨 가정이 다출산 건강가정상 대상을 받습니다. 함께 선 아이들은 대상을 받은 것에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가 서울광장에서 건강가정 다출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는 이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분위기를 전환하고 가정 문제 고민을 상담해주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100여 명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에 공감했습니다. 대회장인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대회사를 통해 다출산은 우리 국민의식 성숙의 척도이고 이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서 성숙을 훈련시키는 행복한 국민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김지선 씨도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키울 때는 물론 힘들어요.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뭐 더 여럿이 되면 더 힘들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주는 행복은요. 그 어떤 물질적인 거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축복입니다. 또한 한국가정사역협회는 다양한 가정 문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부부관계 테스트나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하며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부부 친밀도 또는 이제 결혼 만족도 이런 테스트를 좀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테스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친밀한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 결과치를 보니까 자기네들도 배워야 되겠다고. 예. 이 밖에 걷기 대회와 패션쇼 등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순서들을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 주수일 이사장은 앞으로 건강가정 범국민 다출산 대회를 매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 한국교회의 올바른 선교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홍수 시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의 고립을 막고 복음 전파를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선교적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기독교 관련 언론 보도의 현실을 제목으로 발표한 이민규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가장 큰 특징으로 역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했습니다. 역의제 설정이란 개인이 만들어낸 뉴스가 주요 미디어의 아젠다가 되는 것으로 기존 언론이 일방적으로 해오던 사회현상의 의제 설정에서 벗어나 개인 혹은 교회의 뉴스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관련 부정적인 보도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현재 한국의 언론의 습성을 지적하며 기존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선교적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언론 보도의 속성상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사소하게 부정적인 면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전 MBC 앵커 출신 조정민 목사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미디어는 타락한 인간에 의해 가공되기 때문에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된 역의제 설정 기능을 가진 소셜미디어의 경우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한 탐욕, 음란, 피로사회 속에서의 해결책은 복음뿐이라며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 주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흘려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생명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그게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그 메시지는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교회와 언론과의 바른 소통을 위해 2015년 창립된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백서를 발간하고 신학교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지난 19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새 대표회장과 함께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문 목사는 취임사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요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포럼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임 수석 부회장에 소강석 새해등교회 목사가, 신임 부회장에는 한별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그루지아로 불렸던 조지아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생긴 여러 신생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면서 외부 침입의 순환도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화와 전통을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이 깊이 흐르는 곳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땅 조지아로 가봅니다. It was famed novelist John Steinbeck who, while traveling through the Soviet Union in 1947, referred to this land as a kind of second heaven. And it's easy to see why. Once part of the Communist Empire and often called the Riviera of the Soviet Union, the Republic of Georgia nestles between the Caucasus Mountains and the Black Sea. Turkey and Armenia flank its southern border. Azerbaijan is to the east, Russia to the north. Levan Vazadze is a Georgian businessman. I come from a very ancient, perhaps one of the most ancient cultures in the world. An ancient place where people speak a language that's over 2,000 years old. Ethnographer Luasab Togonitse says his is a country that has also witnessed its fair share of turmoil. Georgians go through a lot. Because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many armies, invaders would pass this way. History here is measured in millennia, not centuries. And throughout the ages, your country has been the playground for numerous empires. The Ottomans, the Persians, the Greeks, the Byzantine Empire, the Romans, the Mongols, the Russians. In the capital city of Tbilisi, the ancient and modern mix seamlessly to create a beautiful portrait of Georgia's rich culture and traditions. One of the best ways to take in the sights and sounds of Tbilisi is to take one of these trolleys up the mountain. In filming these scenes of Tbilisi and stunning countryside landscapes, Georgian cameraman Georgi Shamazana said it best. Every time I travel in different regions of my country, I feel like I'm traveling through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Georgians are legendary for their hospitality. They believe guests come from God,
and as such are treated with honor. Their food is simply out of this world. For example, you have this amazing dish, it's called khinkali, and the all-famous hachapuri. Friendship is highly valued in this society, and family is paramount. But if there is one thing many Georgians cherish most, it is their faith. Vasadze says Christianity, above all else, has protected and preserved his nation. The reason Georgia remained what it is, because our nation has a profound feeling of responsibility to holding on to the eternal features of our national character, which by all means are rooted in the Christian culture. Georgia is one of the oldest Christian countries in the world. Its Christian heritage can be traced here to the small town of Mshketa. It was around 326 AD when a woman evangelist named Nino started preaching the gospel here. And where these two rivers meet, two main rivers of Georgia, there was a big baptism, and it's considered to be second Jerusalem. For Georgians, it's a holy place. Christianity spread to the rest of the country and in about 10 years became the state religion. 5 crosses symbolizing Christianity's influence adorn the Georgia national flag. Dating back to the 4th century, the church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society. In fact, about 80% of Georgians say they belong to the Orthodox Church. Georgians have always had to defend their faith, even to the last drop of blood. Iona Gamrakeli is a prominent leader in the Georgian Orthodox Church. He says over the centuries, many Christians became martyrs for refusing to renounce their faith. In 1226 alone, Muslim invaders beheaded more than 100,000 Georgian Christians.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by invading armies to force us to give up our faith, but we never back down. Ellen Kavlelashvili is curator at Georgia's National Museum. She has in her collection priceless manuscripts, rare Bibles, and other historical artifacts documenting Georgia's Christian heritage. Today, the role of Christianity is even more significant as we face new challenges. Kavlelashvili believes her country today stands at a crossroads, with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Russia, Europe, and the Middle East all vying for cultural and religious influence. She says tiny Georgia must once again stand to protect her heritage. I hope Georgia's example of unconditional love and dedication to faith are a testimony to all mankind. People should realize that the absence of faith is disastrous for a nation. Christianity is how we survived in the past, and it's how we will survive in the future.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돼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의 실행위원이신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계사님이 섬기고 계신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단체가 2005년에 처음 모여서 시작이 됐었는데 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재정 관리 원칙대로 교회가 운영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관련된 자료도 만들고 교육도 하는 단체입니다. 목회자 소득 신고 설명을 위한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예. 현재 교회가 세금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을 찾아가더라도 아니면 세무서 찾아가면은 교회라는 특수성으로 잘 모르고 있고 또 교회가 이 세금에 대해서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동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이다, 세법 개정이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법 개정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때를 앞두고 미리 교회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네. 저희가 좀 가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네. 부분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오해도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예, 예. 한국 교회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은 그동안은 목회자가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다가 네. 2018년부터 이제 처음 과세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은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모두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네. 그런데 근로소득이라는 데 대해서 부담이 된다 하는 어떤 종교적 가치관, 신념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네. 기타 소득으로 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방법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고유번호증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이라 그러죠. 네.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네, 갖고 교회 있어야 고유번호증. 되고 네. 그리고 또 국세청에 홈택스를 신고하려면은 홈택스 가입하고 그러려면 교회 또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 급여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정리하고 이 부분이 과세냐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사례비와 상여금 이외에 다른 뭐 여러 목회 활동이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은 그럼 과세 소득이 아닌데 네. 그렇지 않고 매월 5만 원, 10만 원 목회 활동비, 목회 도수비 네. 이렇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네. 모두가 다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회에서도 준비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지금 현재 세법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건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건 두 가지 다 신고하는 사람의 판단에 지금 맡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건지 네. 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건지를 교회가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경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네. 또 어떻게 원천 징수하고 홈택스는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부분에 대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거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무슨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가치관적인 측면과 네.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인 측면만 따진다면은 근로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훨씬 세액 부담은 적습니다. 네.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거죠. 가치관적으로 차이를 본다면은 근로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조직에 소속돼서 지속 계속 일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기타라고 하는 거는 근로가 아니고 일시적이나 이외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직업 소명설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직업에 대한 관점이라면은 네, 네. 근로소득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 부분으로 보이고, 네. 근데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시면은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시게 되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예, 지금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자발적으로 이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목회자나 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일부 대형 교회 또 그리고 아주 이제 작은 교회들 목회자도 젊은 목회자분들 중심으로 근로소득으로 그동안 신고를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200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또 계산해서 세금 나오면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 과세에 대한 설명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나 목회자들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 거기에 교회 그 전화번호가 서울 741-2793번으로 전화 연락하셔서 우리 이렇게 뭐 20명, 30명 모여 있는데 와서 강의해달라, 설명해달라면 저희가 어디든지 가서 설명해드립니다.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곳에서 유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이) 어느새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도 이제 채 열흘이 남지 않았는데요. 모두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